혹시 여러분도 어지러움증, 부종, 수면장애로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암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시리고 발끝은 감각이 없어 바닥을 밟는 느낌조차 흐릿했으며 새벽마다 이유 없이 다리에 쥐가 내려 소리를 낼 힘도 없이 몸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무섭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코피였어요. 휴지를 몇 번이나 갈아도 고개를 숙여도 눕고 있어도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날 의사들이 제 코 속 혈관을 찢어 코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가벼운 피곤함이 아니라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절규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해조류 칼슘과 마그네슘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좋은 햇빛을 쬐기 위해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며 제철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네랄, 그냥 흔한 영양제 아니야? 하지만 몸이 무너져 본 사람만 압니다. 미네랄 하나가 부족한 순간 몸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요. 오늘 저는 이 흔하다고 생각했던 미네랄이 어떻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감추어진 진짜 역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단순히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미네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미네랄이 체내 거의 모든 기능의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이완에 관여하고 칼슘은 혈관 수축과 신경 반응, 철분은 산소 운반을 담당하며 칼륨은 혈압과 부종 조절을 돕습니다. 항암 과정에서 이들 미네랄은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됩니다. 항암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극도로 활성화시키고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네랄을 대량 사용합니다. 결국 항암이 끝날 때쯤이면 몸은 보이지 않는 미네랄 적자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손발 저림, 극심한 피로, 근육 경련, 어지러움, 심박 불안정, 수면 장애 같은 것들입니다. 의사들은 위험 수치가 될 때만 보충제를 처방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은 결핍 초기에 이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후 회복의 첫 단계는 미네랄 균형을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복에 불씨를 붙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변화는 손발끝의 저림이었습니다. 전기 자극처럼 찌릿찌릿했고 계절과 상관없이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신경은 과흥분 상태가 되고 작은 자극에도 저림이 나타납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족은 밤중 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새벽에 다리를 움켜쥐며 깨던 날들이 많았고 근육이 돌덩이처럼 뭉쳐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항암 스트레스는 마그네슘 소모 속도를 배로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후 해조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손발끝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새벽 두통과 근육 경련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스위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귀리, 아보카도, 바나나, 들깨, 해조류. 이 음식들만 꾸준히 먹어도 몸이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항암 후 가장 큰 문제는 혈관 손상입니다. 저의 경험에도 그랬습니다. 항암제는 혈관 내피를 약하게 만들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지게 합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 수축과 이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쉽게 피가 나고 응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 코피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항암은 철분을 빠르게 소모시켜 빈혈을 일으킵니다. 피가 부족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들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빈혈이 심했을 때 억지로라도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맛이 없고 밥 냄새만 맡아도 힘들었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기에 꼭 먹어야 했습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은 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혈관 건강이라는 한 개의 연결고리를 공유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저림, 어지러움, 코피, 피로 같은 문제들이 잡힙니다. 칼슘, 철분 음식 리스트입니다. 저도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칼슘은 미역, 다시마, 멸치, 두부, 참깨 등이 있고요. 철분은 소고기, 계란, 시금치, 검은콩, 연근 등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 음식들을 제철마다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네랄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는 흡수율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6가지 원칙을 지키며 몸이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첫 번째,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드세요. 햇빛을 자주 쬐면 음식 속 칼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고요. 철분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조심할 점은 카페인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철분 마그네슘 흡수를 30% 이상 낮춥니다. 네 번째, 늦은 저녁 미네랄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숙면에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한 부종에는 칼륨이 필수입니다. 고구마, 단호박, 토마토, 바나나가 부종 완화에 좋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운동 후 미네랄은 회복 속도를 2배로 증가시켜줍니다. 땀으로 마그네슘과 칼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네랄에 관한 오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칼슘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 오히려 칼슘 부족이 돌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음식 기반 칼슘은 안전합니다. 철분은 여성만 먹는 영양제다. 아니요. 남성, 특히 시니어도 결핍이 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냥 근육 영양제다. 아닙니다. 신경 안정, 수면, 스트레스 완화, 심장 박동 조절까지 담당합니다. 부종은 체중 문제다. 아닙니다. 칼륨, 나트륨 전해질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는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꾸준히 내 몸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몸을 회복시키면서 가장 크게 도움받았던 것은 단순한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해조류로 만든 국, 반찬으로 두부나 계란, 그리고 점심에는 제철 채소를 듬뿍 담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20에서 30분 가벼운 산책으로 햇빛을 받고 저녁에는 기름기 적은 단백질과 칼륨이 많은 야채를 챙겼습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회복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내 몸을 위한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내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여정입니다. 항암 후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했던 것은 미네랄이었고 그 작은 회복이 제 몸과 마음 전체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발 저림, 근육 경련, 부종, 어지러움, 피로가 계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시작은 미네랄의 균형을 되찾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회복 과정에서 강력한 도움을 받았던 단백질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근육, 기력, 노화, 항암 후 회복의 핵심이었던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깊이 설명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학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